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영상은요, 광고 디자인, 여러분들 2학기 때 이제 저랑 같이 만나 뵙게 될 광고 디자인 수업 시간에 대한 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빗 오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빗 오길비라는 미국의 그 유명한 광고인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어요. 광고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판매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창의력은 광고가 아니다. 판매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창의력은 광고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뭐 누구를 뭐 계몽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영국 태생의 그 데이빗 오길비라는 광고인이 있는데 그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글자 그대로 유명한 광고인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광고는 어떤 판매로 연결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광고로 불릴 수 없다. 자,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광고라는 걸 하는 목적이 누군가한테 무엇인가를 알리는 건데 그럼 왜 알립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광고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그 표현을 판매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창의력은 광고가 아니다라는 이 말 표현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 꼭 판매라고 하니까 좀 비즈니스적인 금전적인 측면이 들어있는데 뭐 공공 디자인, 뭐 캠페인 광고, 어떤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금연 광고라든지 교통신호 지키자는 광고도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행태를 그 뭐 안 좋은 행태, 뭐 혹시 뭐라도 뭐 이렇게 그 공공의 이익에 좀 저해되는 행동을 그 막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캠페인 광고, 꼭 뭐 돈을 벌자고 하는 광고가 아니지만 그런 캠페인 광고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공익 광고를 만들었는데 잘 효과를 이끌어냈다면 그 광고에 들어간 창의력은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제가 서두에 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광고는 광고가 아니다라는 말을 꼭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만 정의한다기보다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대중의 마음을 그 변화를, 그 최대 다수의 어떤 그런 대중의 마음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어떤 굉장한 그 그거에 대한 창의성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2학기 때 그 광고 디자인 시간에 다루어야 될 주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 법. 누군가 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광고를 제공을 했는데 내가 그 광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법, 해석하는 법, 역으로 얘기한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수업 시간에 저와 같이 논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 진짜 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막 나오긴 하는데 이 코로나가 그 상당한 그 우리 사회의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죠. 뭐 예전에 뭐 제가 어릴 때 여러분 뭐 태어나기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면 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세대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좀 가소롭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스마트폰 상상을 했나요? 뭐 집에서 전화 걸어야 되고 누구한테 전화 걸려면 바깥에서 뭐 공중전화를 이용을 해야 됐는데 사진 찍으려면 커다란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야 됐고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 거에 대해서 저의 어린 시절 예전에 그 대학 시절만 가더라도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죠. 앞으로 계속 이 디지털 시대로 가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다만 예전보다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뭐 옛날에 뭐 한 뭐 10년 단위로 변화했던 게 지금은 뭐 5년 단위, 3년 단위, 뭐 어쩔 때는 뭐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사회생활 할 때 지금 저도 그렇지만 지갑에 별로 지폐 내지는 주머니에 현금이 별로 없어요. 저도 뭐 동전도 뭐 있을래나? 동전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그 어떤 그 통용이 되는 사회로 그 진입을 할 거라고 봐요. 이미 뭐 진입을 했죠. 뭐 폰에도 어떤 그런 그 화폐를 주고받는 기능이 있고 그 뭐 신용카드도 이제 별로 안 갖고 다니는 그런 사회가 뭐 이미 됐죠. 뭐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다 해결이 되는 이 이외에 우리가 또 피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된 사회 그러한 부분들이 또 많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쉽게 없어지기 힘들 것 같다라는 거. 물론 뭐 예전에 어떤 그런 뭐 해외 어떤 이런 내용을 보면 뉴스를 보면 토픽을 보면 뭐 컴퓨터가 그림도 그리고 뭐 컴퓨터가 작곡을 한다 뭐 이런 뭐 소식을 접한 기억이 저도 있긴 한데 그거를 지금 당장 일반화하기에는 힘들고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파악을 하고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찬가지로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디자이너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사실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죠. 한 몇십 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당장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직업이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것을 보면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도 지금 주변에 팍팍 없어지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간단한 그런 어떤 뭐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거 어디 그 메뉴를 주문할 때 요즘에는 그 무인 메뉴 그 주문 장치들이 많잖아요. 벌써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게 직업이 됐건 알바 자리가 됐건. 그런데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를 필요로 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군 그 중에서 디자이너는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말이 제가 두서없이 좀 진행이 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디자인 광고 디자인을 하는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을 때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 즉 판매를 위한 아까 데이빗 오길비의 어떤 말처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뭐 어떤 기업이나 이윤 추구를 위하는 기업이나 단체보다는 뭐 국가라든지 어떤 그런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에 해당하겠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움직여서 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공익 광고. 뭐 하나는 금전적인 이익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의 광고, 그 다음에 공익적인 측면의 광고. 이 광고 디자인을 하는 목적, 이 광고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끌어내는 효과성,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양한 사례, 또 이론, 또 우리가 직접 또 어떤 미션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는 이제 이런 시간을 제 수업 시간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 상황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급변하는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 수업 방식에 따라서도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극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장소 불문하고 할 수 있다고 전 봐요. 자료 수집도 마찬가지고요. 뭐 도서관에 내가 직접 못 간다고 자료 수집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또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 수집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 환경에서 작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간간히 이런 그 요구와 걱정을 표하죠. 쌍방향.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강의를 통한 여러분들의 피드백 또 여러분들의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의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또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그 공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는데, 유튜브 제가 주로 많이 했었던 유튜브 라이브 그 방송 포함해서 또 뭐 줌이든 뭐 카톡이든 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그 적절히 이제 믹스를 해서 저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서 만났을 때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할 때, 발표할 때 저와 여러분들 또 한 공간 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또 여러분들끼리 어떤 그런 관계, 그러한 그 상황을 사이버 공간 속에서 어떤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그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수업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설문조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아마 그 설문조사를 하신 분도 있고 조금 뭐 뒤늦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을 해서 효과적인 그런 강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겠죠. 저의 뭐 강의 방식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느끼는 기분이라든가 또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맞춤식으로 다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최대다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이제 그 개개인별로 혹시라도 부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이제 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또 여러분들도 기탄 없이 저한테 의견을 주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다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업의 효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누구 얘기했죠? 데이비드 오길비. 그분이 어떤 책을 썼다고 그랬죠? 광고 불변의 법칙. 자, 궁금하면은 또 검색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번 2학기 광고 디자인 시간에서 이제 다뤄야 될 중요 키워드, 어떤 그런 개념,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쨌든 또 대면 수업 부담 없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 대면 수업에서 뵐 날을 그래도 우리는 또 기대를 해야 되겠죠. 스킨십 하면서 얼굴 보고, 그게 정말 참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 좀 표현하기가 힘든데 좀 목마르기도 하고, 그런 수업 환경이 여러분들은 참 1학년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이런 좀 사회적인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이런 사회를 그 경험을 지금 겪으면서 지금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히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인 그 광고 디자인 시간 진행하도록 하고, 적절한 그 강의 툴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